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도대체 어떻게 드시기에 100세까지 그렇게 정정하신 거예요? 비결이 뭐예요? 심지어 오늘 처음 보는 사람들도 묻곤 하죠. 그럼 저는 빙그레 웃으며 한마디 합니다. 많이 먹었지요. 그리고 남들 말 다 안 믿었습니다. 그러면 다들 웃어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뭐든 골고루, 적당히, 그리고 맛있게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 들어서는 오히려 밥을 줄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더군요. 심지어 병원에서도 체중을 조금 빼세요라는 말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엔요, 그 말대로 살 빼다가 병원 신세 진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정상 체중을 유지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겉으론 맞는 말 같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실은 나이 들수록 너무 마른 몸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00살이 된 서울시 노원구에 살고 있는 백두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장수와 식단과의 관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알찬 이야기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살짝 통통한 게 오히려 오래 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많을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김정한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부지런하고 깔끔하신 분이었어요. 항상 체중을 BMI 기준으로 22에서 절대 넘기지 않으려 애썼죠. BMI? 생소하시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BMI라는 건요, 키와 몸무게를 숫자로 계산해서 내 몸이 과체중인지 정상인지 마른 건지 가늠하는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키가 160cm인데 몸무게가 60kg이라면 그 BMI는 대략 23 정도 되죠. 의학에서는 이 수치를 보고 정상이다, 과체중이다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이 수치가 사실 젊은 사람들에게나 적당한 기준이지 노인에게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 왜냐고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근육은 줄고 뼈는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그럴 때는 오히려 몸에 어느 정도 체지방과 영양분이 남아 있어야 병이 와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정한이도 처음에는 늘 말랐고 건강했지만 80대에 접어들면서 식사량이 줄고 몸무게도 계속 빠졌어요. 그때부터 몸이 자꾸 아프기 시작하더니 90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반대로 저보다 2살 많은 박성한이라는 분은 평생 통통하셨어요. BMI로 따지면 늘 과체중 범위였죠. 그런데 이분은 90이 넘도록 혼자 시장도 다니고 산책도 매일 하고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무조건 체중을 빼야 한다는 고정관념, 정말 다 맞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믿어온 건강상식, 혹시 젊은 사람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던 건 아닐까요? 사실 많은 연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60세 이상, 특히 70대 이상 노인에게는 BMI가 24에서 27 정도, 즉 조금 통통한 편이 오히려 낙상 위험도 적고 감염에도 더 잘 버티고 심지어 수명도 길었다는 겁니다. 정상 체중이라고 불리는 BMI 18.5에서 24.9 사이. 이건요, 젊은 층에는 좋을 수 있지만 노년층에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BMI 21 이하로 떨어지면 근육이 부족해서 쉽게 쓰러지고 회복도 느려지고요. 입원할 경우에도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죠. 에이, 그건 너무 과장된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내외 연구 결과를 보면요, BMI가 조금 높은 노인일수록 장수 확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적게 먹고 날씬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동안의 믿음. 사실은 우리 몸이 나이를 먹으며 변화하기 때문에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그동안 살 빼야 해 하며 밥숟갈 내려놓으셨던 그 장면. 혹시 오늘 저녁에도 반찬 몇 개만 드시려 했던 건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몰랐던 장수의 비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몸의 진짜 기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정상 체중이 꼭 장수를 보장하진 않는다. 사실 이 말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연구된 결과이기도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미국의 대규모 건강조사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수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었어요. 그 연구에 따르면 체중이 정상이라고 알려진 구간보다 오히려 조금 더 무게가 나가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는 건 쉽게 말해 키에 비해 몸무게가 약간 많은 상태, 즉 통통한 편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BMI라는 숫자로 몸 상태를 판단하는데요. BMI 18.5에서 24.9가 정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 기준은 사실 청장년층,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변하죠. 젊었을 땐 몸이 탄탄하고 체중도 잘 유지되지만 노년기에는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어나기 쉬워요. 게다가 식사량도 줄고 활동도 감소하니까 에너지 보충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몸무게가 너무 적으면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도 느려지죠. 특히 감기나 폐렴처럼 작은 병도 금세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BMI가 낮은 노인은 병원에 입원하면 회복이 느리고 근육량 부족으로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반면에 BMI가 2427 정도 되는 노인은 입원해도 회복이 빠르고 자립 능력도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여럿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BMI가 21 이하인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1219% 더 높다.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또 하나 놀라운 결과는요. BMI가 25에서 29.9 사이, 흔히 과체중이라 불리는 구간이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오히려 가장 이상적인 건강 상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살짝 통통한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는 뜻이죠.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BMI가 30을 넘는 비만 초입 구간에서도 노년기에는 심장질환이나 폐렴에서 회복력이 더 높게 나왔다는 데이터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비만이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BMI가 너무 높아지면 관절에 무리가 가고 당뇨나 고혈압 위험도 높아지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너무 마른 상태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며 난 50kg 넘으면 안 돼 하고 늘 조심했어요. 그래서 밥도 조금, 반찬도 조금, 간식도 거의 안 드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어느 날엔 아예 식사 자체를 거르시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근육이 너무 부족하고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했고요. 결국 몇 달 후에 감기 하나에 크게 앓으셨어요. 반면에 그분 동네에 사시는 다른 할머니는 늘 조금 더 먹어야지 하시며 매일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나물 반찬에 밥 한 공기를 다 드셨어요. 그분은 80이 넘어서도 자전거도 타고 텃밭도 가꾸시죠. 이렇게 보면 정말 중요한 건 정상 체중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에너지와 회복력 그리고 생활 속 건강 능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르면 건강하다, 날씬한 게 오래 산다는 말을 의심 없이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기준은 달라져야 해요. BMI 같은 숫자보다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움직이며 질 좋은 에너지를 몸에 공급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체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다면 오늘 이 정보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살짝 과체중인 노인이 더 오래 사는 것인지 그 배경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혹시 사르코페니아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듣는 말 같으시죠? 그런데 이 말, 지금 나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르코페니아는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젊었을 땐 잘 모르지만 60대 넘어서부터는 이게 아주 큰 차이를 만들죠. 왜냐하면 근육은 단지 움직이게 해주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몸의 힘, 면역력, 회복력, 심지어 혈당 조절까지 온몸의 균형을 지켜주는 핵심 기관이 바로 근육입니다. 문제는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별다른 병이 없어도 운동을 조금 덜 하게 되면 1년에 12%씩 근육이 빠져요. 그게 쌓이면 10년 뒤엔 젊었을 때 근육의 절반도 안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체중이 너무 적은 사람은 이 근육이 빠질 때 몸 전체가 훨씬 더 약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비슷한 나이에 두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52kg로 마른 체형, 한 분은 64kg로 통통한 체형이었죠. 두 분 다 5kg의 근육이 빠졌다고 가정하면 마른 분은 전체 체중의 10%가 빠진 셈이고 통통한 분은 약 7에서 8% 정도 빠진 거예요. 이 차이가 바로 체력 유지와 회복 속도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병원 응급실이나 재활병동에서도 이런 차이는 삶의 질에 영향을 줍니다. 근육이 많으면 넘어져도 뼈가 보호되고 조금 아파도 몸이 금세 회복되죠. 반대로 근육이 부족하면 작은 부상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엉덩이 뼈나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경우 회복이 늦어지고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더 큰 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조금 통통한 것에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건 단순히 지방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몸 안에 어느 정도 근육과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는 뜻이에요. 즉, 비상연료가 있는 셈이죠. 젊었을 땐 체중이 좀 빠져도 금방 회복하지만 노인은 체중이 2, 3kg만 줄어도 근육과 면역력이 함께 줄어들어서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몸에 남은 에너지가 영양 상태를 유지해주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식사를 못하거나 입맛이 없을 때 그때는 예전에 몸에 쌓아둔 에너지가 우리 몸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말합니다. 노인 환자들은 치료보다 먼저 체력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정상 체중이라는 숫자보다 실제로는 체력과 영양 상태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78세 송희방님께서는 3년 전 폐렴으로 입원하셨다가 기적처럼 회복하신 분이에요.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가족들이 꾸준히 영양식을 챙겨드렸고 조금 과체중이던 덕분에 병원에 누워 있어도 몸이 금세 회복됐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내가 그때 말랐으면 못 버텼을 거야. 그 말이 지금도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냥 살을 찌우는 게 답일까요? 물론 아니죠. 다음 파트에서는 과체중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즉 살찌우기가 아닌 근육과 면역력 키우기에 대해 구체적인 식사법과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말하는 살짝 통통한 몸은 결코 뱃살만 있는 몸이 아닙니다. 건강한 에너지가 채워진 버티는 힘이 있는 그런 몸이죠. 그 힘을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래, 나도 이제 조금 더 챙겨 먹어야겠구나. 이런 생각 드셨죠? 하지만 막상 식사하려 하면 뭘 더 먹어야 하지? 많이 먹으면 배만 나오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건강하게 통통한 몸을 만들기 위한 실전 식사법과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식사량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무엇을 먹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3끼를 다 챙기더라도 모두 흰쌀밥, 국물, 김치만 드신다면 영양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그보다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을 골고루 챙기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나이 들수록 더 많이, 더 자주 섭취해야 해요. 젊을 때보다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양도 늘리고 질도 좋아야 하거든요. 가장 좋은 예는 이겁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두부 반모, 저녁에 생선 한 토막.
이 정도만 매일 챙겨도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싱겁게만 먹으려는 것도 오히려 식욕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저염은 좋지만 입맛을 살릴 정도의 간은 필요합니다. 밥을 잘 먹는 게 우선이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끼니를 거르지 않는 습관이에요.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져서 한 번에 많이 먹기 어렵죠. 그래서 조금씩 자주 먹는 방식이 더 좋아요. 식사와 식사 사이에 고구마 한 조각, 바나나 하나, 요거트 한 컵 같은 간식을 넣어주면 몸은 그걸 에너지로 저장하면서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근육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근육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회복이 가능합니다. 단백질 섭취와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 70대, 80대, 90대여도 근육량을 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단백질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비타민과 미네랄도 함께 챙겨야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와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햇볕을 자주 쬐는 것도 좋고, 비타민 D가 풍부한 고등어나 계란 노른자 또는 필요하면 영양제로도 보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노년기엔 좋은 지방이 오히려 뇌 건강과 면역력 유지에 중요합니다.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 등푸른 생선에 많은 오메가3, 이런 것들이 바로 똑똑한 지방입니다. 이걸 적당히 넣으면 음식 맛도 살고 우리 몸도 훨씬 활력을 찾게 되죠. 또 하나, 노년기에 빠지기 쉬운 영양소가 철분, 아연, 칼슘이에요. 이런 미네랄이 부족하면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도 빠집니다. 그래서 나물도 자주 드시고 멸치나 김 같은 바다 음식도 꼭 챙기세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 너무 많다 싶으시죠?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매 끼니에 단백질 1가지 이상 넣기. 둘째, 끼니 사이에 간식으로 에너지 보충하기. 셋째, 식물성 기름과 햇빛, 색깔 있는 반찬 챙기기. 이 3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몸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식사는 약이자 생활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밥 먹는 걸 단지 생존을 위한 일로 여기지 마시고 좋은 재료, 맛있는 음식으로 하루하루 기분 좋은 시간을 누려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운도 생기고 면역력도 살아나고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식사와 더불어 노년기 운동과 활동 습관이 어떻게 수명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밥 잘 먹고 몸 잘 쓰는 삶. 이게 바로 건강한 장수의 비결입니다. 살은 잘 쪘는데 몸이 자꾸 무겁고 게을러져요.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식사만 잘해도 건강해질 것 같지만 사실 진짜 건강은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금세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심장은 힘을 잃고 근육은 줄고 관절은 뻣뻣해지고 머리는 둔해지죠. 그래서 운동은 단지 몸짱이 되기 위한 게 아니라 삶을 버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살짝 통통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도 운동은 꼭 필요해요. 먹는 것으로만은 근육을 지킬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헬스장 가서 땀 흘릴 필요 없습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이런 일상 속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85세 김영준 씨는 매일 아침 마당을 10바퀴 걷습니다.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그분의 다리는 여전히 단단하고 안정적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인상 깊어요. 매일 아침 움직여야 하루가 살아있지. 그 한마디가 곧 건강한 장수의 철학이 아닐까요? 특히 허벅지 근육은 생명 근육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걷는 것도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져요. 노년기 낙상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근육이 빠지는 거죠.
한번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그게 회복되지 못하면 장기 입원이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의자에서 10번씩만 일어나기, 이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일주일이면 근육이 달라지고 한 달이면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운동이 단지 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움직이면 뇌가 깨어납니다. 피가 잘 돌고 산소가 공급되고 기억력, 집중력도 좋아져요. 실제로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는 시니어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낮고 우울감도 훨씬 덜하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운동을 하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권하고 싶은 건 혼자 걷지 말고 함께 걷기. 동네 친구와 배우자와 또는 아침마다 나오는 같은 시간 라디오와 함께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정해 걷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게 어느새 여러분의 생명 루틴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잘한 움직임도 운동입니다. 설거지할 때 발 뒤꿈치 들기, TV 보면서 무릎 펴기, 화장실 갈 때 일부러 멀리 돌아가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하루 종일 우리 몸에 좋은 자극을 줍니다. 요즘엔 활동성 나이라는 말도 있어요. 실제 나이는 75세여도 움직임과 생활 습관에 따라 몸 나이는 60세 또는 85세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쪽에 가까우신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걷기, 일어서기, 무릎 굽히기, 스트레칭. 하루 10분씩만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10분이 점점 늘어나도록 만들어 보세요. 그게 바로 100세를 웃으며 맞이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마음을 다잡는 이야기로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식사와 움직임을 시작하는 순간, 바로 그때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장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다시 처음부터 되짚어 볼까요? 처음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정상 체중이면 과연 장수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고 믿는 이 말,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확인하셨죠? 특히 60세 이후 우리 몸은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몸속 에너지가 줄고 근육도 줄고 그때 필요한 건 마른 몸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몸, 즉 기운이 있는 몸이라는 사실. 이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100세 장수 어르신의 사례도 봤고 실제로 통통한 몸이 더 오래 사는 이유도 살펴봤습니다. BMI 수치가 전부가 아니며 그보다 중요한 건 몸 안의 내용물, 즉 근육과 영양, 기초 체력이라는 사실도 배웠죠. 그리고 실질적인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식사는 3끼 골고루, 단백질 중심으로, 너무 싱겁지 않게 입맛을 살려서, 끼니 사이엔 간식으로 에너지 보충, 좋은 지방, 비타민, 색깔 있는 반찬을 자주, 햇볕을 쬐고 움직이고 땀도 조금 흘리고 걷기와 일어서기 같은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 이 모든 것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별한 약도 필요 없고 비싼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먹는 한 끼 밥상에서, 지금 들고 계신 리모컨을 잠시 내려놓는 것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물론 처음엔 귀찮고 낯설고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야 싶은 마음도 들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남은 삶을 조금 더 건강하게, 덜 아프게,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움직이며 살아가기 위해 지금 우리가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지개를 펴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걷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장수를 위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오늘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건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결국 지금 이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저녁 어떤 식사를 하실 건가요? 내일 아침 어떤 걸음으로 하루를 여실 건가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통통한 몸이 건강의 적이다? 아닙니다. 비워진 몸이야말로 진짜 위험입니다. 채우고, 움직이고, 지켜내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이고, 진짜 장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이제부터 다시 써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수면과 뇌 건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건강한 100세 시대, 행복 바구니와 함께 걸어가요. 감사합니다.